변함없이님, 정어리 TV 방송 100회 축하 기자회견 치고 너무 거지 같네요. 해봤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뻔하지. 저는 뭐 오늘도 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똑같이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체감 못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통렬한 반성은 없다는 걸 이번에도 알 수가 있고요. 기자들이 이번에 너네들 질문 똑바로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질문은 준비된 내용들을 잘 합디다. 조금 더 명확하게 대통령이 이 답변을 안 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질문이었는가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질문을 이해한 것인지 왜 못했겠어요? 쉬운 얘기인데. 그러면 준비라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식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먼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국정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동안에 제가 그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답답하시죠?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먼저 좀 짚어보죠. 첫 번째 질문자를 대변인이 정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좀 옳지 않나요? 김철근 총장? 그 당연하죠. 근데 대변인이 했다. 그 뉴시스를 첫 번째 기자로 이렇게 지명한 것은 어떤 뭐 사전에 조율이 된 걸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들었는데 대변인이라고 하면 언론사, 특히 취재 기자들,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하고 밀접한 그 접촉을 하는 굉장히 기자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전 조율까지는 모르겠으나 친소 관계가 다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하는 기자회견에 질문하는 기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하고 또 대통령이 그간에 얼마나 언론사 기자들하고 사실 뭐 접촉이 저는 매우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기자가 누군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지명을 합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미스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게 뭐 또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 언론에서 무슨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했니 안 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런 그 시비를 차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언론에 좀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특히 출입 기자들하고 오찬 만찬 뭐 그리고 수시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기자들하고 그 설명도 하고 또는 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뭐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뭘 설명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와서 설명하려면 당신 뭐 잘못했다고만 자꾸 얘기를 들으니 안 나왔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게 대통령의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고
본인이 또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내가 임기 동안은 이것만은 좀 해야 되겠다라고 뭐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른바 국정 운영 철학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는 뭘 하려고 하는 정부인지를 알 수 없는 그냥 시간만 나는 대통령 자리에서 누리기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예. 일단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총선 패배 원인 물어보면 보통 정말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많아서 국민한테 심판받았다 뭐 정말 개선하겠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이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체감 못했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통렬한 반성은 없다는 걸 이번에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과는 관련해서 기자들이 손을 많이 들었는데 뉴스스 박미영 기자를 바로 지목하더라고요. 대변인은 보니까 아까도 봤는데 외신 기자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문 내용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박미영 기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21개월만 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자단을 대표하여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달라 이렇게 말한 거 봤을 때 아마 이 기자단을 다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는 좀 정해놓고 시작한 것 같지. 그리고 맞습니다. 김철철 말처럼 대통령이 지목을 해야죠. 막 손 들고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 근데 대변인이 딱 웬만한 사람 딱 지목해놓고 순서 또는 내용을 어느 정도 통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향상 아직 예를 들면 MBC 지금 기자 질문이 아직 안 된 거로 지금 나오는데 너무 가슴 아프고 제대로 된 질문하는 사람은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왜 하려고 했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답변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고 뭔가가 달라져야지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향은 맞는데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했다. 그 소통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답변이 똑같아요. 일단 앞부분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MBC 기자 질문을 안 받았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역발상 할 수 있지 않나요? MBC 기자한테 첫 번째 질문 시키자. MBC 기자가 질문 딱 하게 하자. 어차피 답변 똑같을 건데 뭐. 그러면 야 MBC부터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쇼를 하려면 대변인이 뉴시스 기자 질문하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잠깐만요. 기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MBC하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MBC부터 먼저 좀 질문을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김종 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앵커님 바뀌실 거라 생각하셨던 거예요? 또 제가 잘못했네요. 아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할 때는 34분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번에 1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 양만 좀 늘어난 건데 좀 방식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건 일종의 약속 대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아무리 형식이 없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홍보 라인에서 기자실과 충분하게 얘기하고 조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수세적인 국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방어적인 얘기를 해야 되면 홍보 라인들이 얼마나 그 기자들하고 딜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 많이 했었을 거고 거기에 맞는 전체적인 어떤 약속 대련의 틀 내에서 정리가 됐을 거고 그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럼 대통령한테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통령 오케이. 그러니까 딱 짜여진 각본대로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대로 대통령은 발언을 했다. 이유는 대통령의 생각이 안 변했으니까요. 대통령의 생각이 안 변했는데 안 변한 상황에서 파격이나 또는 다른 프레임이나 다른 용어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번에도 안 하면 엄청난 지지율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진행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요거는 넘었겠지만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된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봤자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뻔하지. 저는 뭐 오늘도 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정욱 원장님한테 질문 드렸다가 저도 지금 혼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살기 좋은 내 나라님, 백운기님 바랄 걸 바랍시다요.
천사섬님, 앵커님 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쇼다운 쇼를 하죠. 죄송합니다. 변함없이님, 정어리 TV 방송 100회 축하 기자회견 치고 너무 거지 같네요. 오늘 정치일번지 100회 축하하려고 기자회견 날짜 맞춘 걸까요?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그래도 저는 오늘은 뭔가 좀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맘먹고 한 거잖아요. 1년 9개월 만에. 그런데 첫 번째 질문 답변. 총선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왜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김철근 총장님 뭐 어려워요? 그러면 제 책임입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나요? 그런 거 할 줄 알았으면 나라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안 하면은 지지율 20%가 깨질까 봐. 전 더 빠질 네? 것 같은데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초기에 20% 초반에 머물렀다가 급속히 확 무너지거든요. 총선 끝나고 갤럽 조사 기준으로 23%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그 평행 이동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영수회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성을 가지고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걸로 그냥 거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영수회담도 아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결국 영수회담 했다는 그것만으로 그 순간을 모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2주년이 됐는데 여기에 어떤 그 결정적인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다. 그럼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내용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내용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3년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거의 끌려 나온 형국이거든요. 나와서 당신 어떻게 할 건데요? 대통령 얘기해보세요. 이 얘기를 자꾸 주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기자회견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험 볼 때 제일 자신 있는 것은 예상 질문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 이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준비했는데 나오면 제일 자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 그것도 조선일보가 국정기조 전환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할 거냐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답변까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준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조선일보 김동환 기자입니다. 방금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당에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 결국은 이 현 정부의 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첫 회담도 하긴 했지만 총선 후에 어떤 대통령실의 인선이나 내놓는 메시지가 그렇게 총선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뭐 야당에서는 실망스럽다는 표현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남은 3년간 어떤 국정 기조를 어떤 전환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특별히 인선이나 어떤 정책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기조 변화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희가 이런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이 시스템으로 우리의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어떤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는 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 또 바꾸고 고쳐야 될 것들을 더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뭔 말이에요? 안진걸 소장님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정어리 TV 채팅방에 제가 지금 막 여기 다 보고 있거든요. 전부 다 채팅이 이겁니다. 아니 질문은 비교적 괜찮은데 답이 왜 저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 무슨 말이야? 어법도 안 맞아.
아니 국정기조 전환을 조선일보까지 나서서 이야기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보수 언론에까지 요즘 저희들 비판을 많이 받고 있더군요. 예, 가슴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채 양명주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독재, 독선, 불통, 오만 특히 대통령실 문제다라고 지적받는 부분들 과감하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 시작으로 뭐 영수증 듣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이고 앞으로 완전히 바뀌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았는데 그거냐 이것도 기조는 맞다잖아요. 바꾸기 별로 없다잖아요. 역시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수용하겠다. 그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최대한 좋게 해석해줘도 요 정도에 불과한 건데 아니 국정기조 바꾸라고 직접적으로 조선일보 기자가 요구한 건데 사실상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또 국정기조 홍보 강화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게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글쎄 질문을 이해를 했나 못했어요. 싶은데요. 맞습니다. 질문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정기조 전환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근데 거기서 일단 소통 얘기를 애소리밖에 안 들렸고 나중에 다 듣고 나니까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냐 이러면 후보 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게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이 공정과 상식이 국민들 느끼기에는 완전히 무너진 2년이었다. 이것을 총선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걸로 생각한다. 하고 바로 최수근 상병 얘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겠어요. 예? 이번 최수근 상병 그러니까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어떤 기준점 같다. 이건 나 거부 안 하고 그냥 시행하겠다. 이런 정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본인이 뭐 민생 경제 따지고 얘기하는데 경제를 뭘 합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난데. 근데 제가 볼 땐 조선일보 기자를 질타한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국정운영 방향 옳다고. 뭘 바꿔? 내가 방향이 옳다고 너 그거 안 들었어?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잘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좀 들어줄게. 근데 여전히 생각을 해보니까 경제기조 옳았잖아. 사람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야? 알았어. 앞으로라도 뭘 고치라고 얘기하면 생각을 해볼게. 근데 조선일보 기자 잘 들어. 내가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밖에는 적어도 바꾸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부분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바꿀 게 있으면 좀 고민을 해보고 고칠 건 고치고 그냥 잘한 건 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국민에게 설명하기보다는 조선일보 기자, 조선일보 성격에 맞게 똑바로 취재하고 질문해 뭐 이렇게 제가 볼 때 들리지 않는 느낌이 그래요. 보면.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둘러보고 있는데요. 정말 국민의 관심이 처참한 수준의 KBS 공영방송 2,000명이 보고 있네요. 우리 정어리 TV로만 지금 2만 명 안팎이 모여 계시는데 KBS에서 지금 윤석열 특별회가 2,000명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답변할 때 이번에도 뭐 별로 기대할 게 없겠는데 그랬다가 두 번째 질문 답변 듣고는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